달에 한 1700, 1800 다녀가시는 건가요? 두 번째 사입이 더 커졌네요. 네, 이번 10월달부터 소싱해야 되는 키워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택배 파업이 있었고 또 그 다음으로 친절이 있었고 중국 공세가 갑자기 그때 상황이 막 안녕하세요, 참다랑맨입니다. 네, 이번에 쿠데만을 활용하셔서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하신 저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쿠데 단톡방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인천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를 시작한 지 횟수로 2년 차인 인천 부장입니다. 제가 중국 구매를 시작하고 여러 사건 사고들과 노하우를 많이 쌓아갔는데요. 쿠데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주문 처리라고 왔는데요. 매출이 5천만 원 넘은 걸로 확인이 됐고 앞으로 이틀 정도 있으니까 5천 한 200에서 300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마진율이 제가 원래 마진율이 되게 20%한 후반대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마진을 끌어올려서 다시 이제 평균 한 3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5천만 원에 마진율 35%면 달에 한 1700, 1800 가져가시는 건가요? 대략 계산은 정말요? 대표님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는 평범하게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사무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었고요. 인생이 약간 재미없다고 느껴질 무렵에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2년 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시면서 퇴사하기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은 따로 안 드셨나요? 처음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약간 불안정하지 않을까? 도전하는데 약간 주춤거리고 근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많은 부업들도 있고 그 중에 중국 구매 대행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처음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게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알게 됐고 그 시기가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할 시기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남성분이 마스크줄을 팔아가지고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고 있다고 그 영상을 보아서 이거다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정말요? 네. 실행력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마스크줄을 100만 원씩 사입해서 네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처음 판매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판매는 좀 잘 되셨나요? 마스크줄이 네네. 이게 완성품이었으면 이게 손품이 안 갔을 텐데 당시 약간 살짝 고리 부분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이게 한 땀 한 땀 또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줄줄만이셨는데 네네네. 그래도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했으니까 네네네.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네네네. 상품 등록도 한번 해보고 네네네. 광고도 돌려보고 네네. 해서 팔기는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광고 때문에 그런지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은 재고들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은품을 활용하자 하고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그럼 바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는 해외 수입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중국 1688에서 네네. 바디필로우를 수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입이 좀 안 좋았는데 네. 두 번째 또 바로 사입을 하신 거네요? 네. 이게 약간 그 자존심이 살짝 상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판매는 되니까 이제 네네네. 당시 이제 소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 분석이 아닌 제 느낌, 감으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니까 내 맘대로 소싱법. 그냥 내 맘대로 소싱법으로 저도 그랬어요. 다 똑같나 봐요. 시장 조사를 하루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 하고 이 정도 가격대니까 그리고 일단 한번 샘플 한번 받아보자. 그걸 한 2번, 3번 받고 질도 괜찮고 가격대도 이제 괜찮고 한번 해볼만 하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1000만 원치를 이번에 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입이 더 커졌네요. 그쵸? 네, 이번에는 한번 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재고를 쌓으려면 이게 3PL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개인 창고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3PL 맡기기에는 좀 애매하고 투룸을 구해가지고 방을 꽉꽉 채워서 거기서 발송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도 그렇게 막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해보자. 어떻게 그러면 두 번째 사입 상품인 바디필로우 좀 잘 팔리셨나요? 그래도 팔리긴 팔렸어요. 정말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패착이 마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원가라도 건지자는 마음으로 가격을 많이 낮춘 상태로 재고떨이로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좀 6개월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판매는 하셨나요? 다 판매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젤리 사입을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 반품을 하고 저희 브랜드를 찍어서 깔창을 한 800만 원어치 저도 똑같이 사입을 했거든요. 네. 아직도 집에 쌓여있습니다. 전 원가라도 판매하셨지만 저는 판매를 아직 못했어요. 또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데 지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당시에는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이게 재고를 두고 팔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하면 이렇게 압박감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 유튜브에서 중국 구매 대행을 알게 됐고, 정말 마지막으로 네네. 시도를 한번 해보고 이번에도 안 되면 앞으로 내 인생에는 네네. 다시 사업은 없다라는 각오로 시작한 게 바로 중국 구매 대행이었어요. 그럼 첫 달 매출은 어떠셨나요? 그때가 작년 6월에 네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오토바이 시트 쿠션을 네네. 첫 판매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올렸는데 팔리네? 이거 왜 사지? 이런 맞아요. 신기한 마음으로 중국 구매 대행을 해보면서 이 다양한 상품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재고를 두지 않잖아요. 안 팔려도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그 당시 첫 달 매출이 한 130만 원으로 무난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3달 해도 매출 0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작하자마자 130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오시긴 나오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대표님 현재 사업자가 몇 개이시죠? 지금 현재 중국 구매 대행으로 네. 운영하고 있는 건 6개고요. 그 다음에 5개는 네. 반자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네. 1개는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를 많이 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게 약간 영업 비밀인데 아, 또 가감이 네, 말해주세요. 네네. 농담입니다. 현재 네네. 한 사업자는 이제 만기를 채웠고 네네. 그다음에 2개 사업자가 반자동으로 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개 사업자가 약간 테스트 계정으로 제가 약간 테스트를 하는 거 좋아서 네네. 상품을 막 등록해보기도 하고 네네. 또 키워드로 네. 막 올려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계정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동 사업자로 잘 팔리는 상품들을 네. 매주 번역을 맡겨서 수동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 상품 10,000개 등록해놓고 나는 왜 안 팔리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정말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품 하나가 팔렸을 때 그 제품이 왜 팔렸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제품을 다음엔 어떻게 똑같이 잘 팔지, 또 쿠데 안에서 유입 기능을 체크를 하면서 쿠팡에서 몇 개 팔리는지, 몇 명이 유입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본인의 노하우를 쌓아가시면서 상품을 등록해야지 상품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네. 꼭 잘 파시는 분들은 꼭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잘 파는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한 확신을 언제 가지게 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전업으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전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매출이 3개월 동안 잘 나오진 않았어요. 네네. 여러 생활비에 공과비도 빼다 보니까 네네. 3개월 동안 적자여가지고 많이 불안하고 네네.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을 둘까?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 정확히 4개월 차부터 제가 매출이 급상승해서 매출 1,000만 원이 넘고 나서 이거 중국 구매 대행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 인천 부장님 저희 옥토 클래스 수강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몇 개 수강하셨죠? 제가 5기 네. 주말반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이 종료되고 네.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네네. 4개월 전에 제가 컨설팅 듣기 전에 매출이 1,400만 원대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컨설팅을 듣게 됐는데요. 네. 다시 지금 5천만 원까지 아, 육사년을 된 정말요? 상태입니다. 당시에 중국 구매 대행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와 멘탈이 많이 부서져 있던 상태에서 네네. 오토 클래스를 듣게 됐는데요. 이 컨설팅 이후에 이 네네. 매출이 보여주듯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네.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 중국 구매 대행 무자본이 아니라 솔직히 소자본 사업이잖아요. 네. 처음에 혹시 초기 자본금 얼마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는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5천만 원을 달성하기까지 대표님만의 소싱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제가 데이터를 네네. 통한 소싱이 아닌 감으로 많이 소싱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제가 중국 구매 대행 초반에도 네네. 또 감으로 했습니다. 네네. 또 감으로 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네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네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현재는 데이터를 통한 소싱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중국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상품이 중국 구매 대행에서 팔리겠다 이런 이런 상품 보는 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 데이터 기반으로 소싱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어떻게 소싱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외부 데이터로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참 좋아하고요. 네.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뜯어서 네. 데이터 랩을 뜯어서 보고 있고요. 제 채널로 유튜브와 인스타로 트렌드, 그다음에 그쵸. 유행성 그것만 보는 걸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팔렸던 상품과 지금까지 팔렸던 상품을 데이터를 가공해서요. 네. 제가 보기 좋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가지치기식으로 더 음. 가져오기도 하고 저만의 소싱 전략으로 월마다 소싱할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래서 딱히 제 생각에 소싱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 데이터와 대표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부 데이터를 합쳐서 소싱하느라 소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10월달부터 소싱해야 되는 키워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쿠데를 사용하면서 쿠데 기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네. 거의 100% 키쿠데 기능을 사용하면서 소싱하고 있고 그럼 키쿠데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쿠데를 활용해서 계속 상품을 등록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쿠데는 언제부터 사용을 해주신 거죠? 처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요. 사용한 지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상품 수가 점점 쌓아가면서 추가 상품 등록 수마다 결제를 해야 돼서 가격이 점점 볼륨이 커지고 삭히지더라고요. 월에 내는 비용만 80만 원 이상.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세컨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거를 이제 찾고 있었죠. 아무래도 초보 셀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초보 셀러분들한테 월에 80만 원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부담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 쿠데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15만 원 부가세도 있고 정말 저렴하네요. 한 달에 결제하는 비용이 8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세컨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유튜브에 찾다 보니까 네. 우연히 오토퍼스맨 음. 님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네. 눌러보니까 네. 이상한 기계음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문어발 전략으로 먹고 사는 온라인 셀러 옥토퍼스맨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이 이렇고 저렇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유튜버 무슨 영상이 이러냐 그래서 당연 얘기를 하고 있나 네네네. 이거를 누가 볼까 네네. 생각으로 근데 궁금증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편 한 편씩 보다가 전부 다 보게 됐어요. 또 그 밑에 링크로 후대 네.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초반부라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100명 중반대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오토패스맨님이 꿀팁도 단톡방에서 막 적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성격상 약간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베타 서비스를 한다고 네네. 뭐 사용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의심스러워서 사용은 안 했었거든요.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서 네. 하루에 한 번 네네. 찍하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21년 11월에 쿠데 카페도 가입을 하고 정식으로 런칭하게 돼서 처음 쿠데를 사용한 게 3월달입니다. 그리고 현재 쿠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표님은 객단가를 보통 얼마대로 잡고 계신가요?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 그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객단가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중국 구매 대행에서 그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제일 잘 팔리는 객단가라고 판단을 했고 근데 현재 계속 마진율을 지금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객단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대표님만의 이제 플랫폼 비율이 어떻게 되실까요? 쿠팡이 네. 70%에서 75% 사이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1번가에서 한 15% 정도 나오고 지금 대표님께서 주로 판매하시는 판매처가 쿠팡이신데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을 주로 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못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계정의 정지를 당해가지고 정말요? 네, 계정 정지 당하기 전에는 제 네네.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부터 다시 작업을 해서 네네. 스마트 스토어를 다시 올리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네. 전문몰로 가볼까 이 네. 반향을 마치고 지금 네. 다시 올리고 있어서 이번 달 연말만 해도 네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5천만 원이면 혼자서 업무하시기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직원이 뭐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현재 직원 한 분과 한 분 등록하시는 알바분 세 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분은 오전에 출근을 해서 주문 처리를 하고 네. 오후에는 재택근무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바 세 분은 모두 재택근무로 상품 등록도 하시고 소싱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활용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상품 등록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고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가성비가 있고 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건당 네.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서 네. 상품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CS는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CS 같은 경우는 제가 하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직원분이 하기도 하고 네네. 그냥 보이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구하는 게 좋죠? 재택근무 구인을 구하는 곳 중 제일 추천드린 곳이 맘카페인데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님들도 많고 네.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시간도 많이 남으시고 네. 시간 제한도 없고 부업으로 할 수 있다고 공고를 올리면 엄청난 입사 지원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재택근무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시죠?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네. 따로 동영상을 찍고 네. 따로 매뉴얼도 만들고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면 교육과 비슷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분들 중 네. 잘하시는 분들을 선인 알바로 네. 건당 금액을 올리든 네. 따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그 알바분께서 또 알바분들 관리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상품 등록한 걸 다시 재확인하는 것도 네.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재택근무 알바를 6명까지 늘려봤는데요. 이 상품 등록도 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알바분들께서 잠수도 타시고 또 매뉴얼대로 안 하시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현재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인력 관리가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제 힘드신 부분이 꼭 한 부분은 있어요. 대표님은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전업인데 불구하고 초반 3개월 동안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중국 구매 대행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네네. 또 4개월째 매출 1,000만 원 달성하고 나서 드디어 숨통이 트이고 해야겠다는 생각에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초반에는 왜 적자를 보셨나요? 대량 주문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초반에 이게 KC 인증 제품이었는데 이게 한 개씩만 통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네네. 급한 마음에 2-3개씩 먼저 보내고 왔어요. 네. 근데 통관이 또 완료가 돼가지고 네네. 제가 좀 급한 마음에 5개씩 막 넣었다가 이게 줄줄이 비엔나로 모두 폐기가 돼서 그 당시 손해액이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걸 기억합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을 찍으셨는데 손해액이 1,000만 원이 이미 있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손해액이 1,000만 원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게 되고 네. 이게 마지막으로 네이버 쿠팡 계정이 또 정지가 당하고 그 다음으로 CJ 택배 파업이 있었고 또 그 다음으로 친절이 있었고 중국 공세가 그래서 연달아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나름 멘탈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네이버 쿠팡 계정이 모두 정지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설마 이미 만개를 채우신 계정이신 건가요? 네, 다 채우고 매출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CJ 택배 파업이 이게 또 한 달 이상 지속되니까 반품과 뭐 배송 지원과 막 CS가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필 또 그 다음 달에 춘절인 거예요. 네네. 춘절이 끝나니까 또 중국이 봉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상황이 막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네요. 그때 반품이랑 CS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았고 매출도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는데 1,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그 당시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춘절 전에 직원을 뽑았는데 이제 그 당시 매출로는 직원 월급을 주니까 또 다시 적자로.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라도 중국은행 접고 빨리 다른 일을 알아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힘든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하면 레드오션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레드오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사업들도 레드오션이 아닌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말 실력이 있고 독한 분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초보셀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 걸까요? 저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온라인 사업에 문의 아니었고 이게 아무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과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장도 맞습니다. 전업으로 시작해도 좋고 부업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업이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혼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 때 후배를 만나고 또 오토 클래스 컨설팅을 읽고 사업이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도 매출도 우상향을 그릴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멘탈과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 예, 두 가지입니다. 사업 스킬과 노하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지만 멘탈과 마인드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예전과 다르게 현재 모일푼으로 다시 돌아가도 중국 구매 대행을 다시 현재처럼 살리고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멘탈이 생겼습니다. 오통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라는 방식이 없던 실행력도 생기고 이게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 결국 성공하려면 많이 실패를 해봐야 하는 게 겪어보니까 저도 실패를 많이 해보니까 크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임천 부장님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시고 유익한 내용들 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힘이 나서 좀 쿠데를 활용해서 상품들을 소싱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지금 당장 등록해야 되는 상품 소싱 리스트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댓글에 응원의 한 말씀과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첨다라움의 임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